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건돌입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국내 주식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절대 여러분들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을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우리 내용 보기 전에 빠르게 한번 복습해보면, 우리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가치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를 중점으로 해갖고 보고 이 기업이 괜찮으면 매수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 기업이 이유 없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술적 분석, 차트를 봐야 되죠. 왜냐면 차트에 답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 심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유 없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는. 자,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승장에서는 분석할 필요 없죠. 상승장에는 그냥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행복한 감정도 들겠죠. 그리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하면 돼요. 상승장에서는 딱히 분석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지금 뭐다?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락하는 원인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하락장이다 보면 그러면 이게 이 하락장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인지 아니면 내가 커트하고 손절하고 잘라내야 되는 시장인지 그것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거를 체크할지 우리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하락장의 원인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락장의 원인을 체크하기. 이유를 봐야겠죠? 그러면 그 하락하는 원인이 그냥 개별 종목의 리스크 때문에 하락인지 아니면 지수가 하락해서 주가 지수가 빠지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하는지 이 이유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개별 종목 리스크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다 라고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대응 방안. 개별 종목이 하락이면 기본적 분석으로 기업 분석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최근 뉴스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공시 이런 거를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럼 점검하다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개별 악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개별 악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락했는데 하락에 관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러면 그 개별 악재에 따라서 내가 이 기업을 손절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손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가 홀딩을 하냐면 그 개별 기업의 악재가 만약에 단기 악재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예를 들어서 단기 악재라고 제가 보는 경우는 뭐 그 기업의 분기 실적 쇼크. 그럼 예를 들면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분기 실적 쇼크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의 특성상 반도체 실적이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굳이 이것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간혹 공시 중에 나오는 것 중에서 파생상품 투자 손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 빠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파시면 안 돼요. 갖고 계셔야 돼요. 유상증자도 요즘 유상증자가 제3자 배당도 많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악재로 예전에는 악재로 많이 인식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악재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 기업의 주가가 이제 단기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상증자 공시들 보면 이제 회복을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기 악재, 손절해야 되는 악재는 뭐냐면 뭐 이거 좀 극단적이긴 한데 횡령이라든지 배임 뭐 이런 거 하면 사실 주식 다 팔아야 되죠. 하한가 몇 번 맞거든요. 그러니까 횡령 배임에 관한 공시가 나오면 이런 거는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아니면 장기 실적 하락 예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업 특성상 봤을 때 이 산업은 진짜 아니다. 뭐 금리 인상되면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 뭐 이렇게 그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업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면 건설주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로스컷 해야 되죠.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업을 보니 기업의 원래 투자 매력도가 없어짐.
그러니까 내가 이 산업이 좋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매력이 있어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근데 내가 얘네가 흘러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매력도가 점점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내가 이 매력도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매력도가 감소되거나 없어졌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라든지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떨 때 손절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어서 한 50% 정도까지 계좌의 수익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 주식이. 그래서 결국 50% 수익이었던 친구가 플러스 10% 그러니까 40%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계좌에 플러스 10%로 수익이 찍혔어요. 그럼 저는 일단 수익 실현합니다. 수익 실현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업이 조금 매력도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죠. 돈을 잃지 말라. 즉 뭐냐면 결국 내가 투자했으면 수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안 그러면 이 10%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본전까지 왔다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는 그냥 10%라도 먹고 나오자라고 해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왜냐면 50%에서 10%까지 떨어졌으면 10%가 마이너스 10%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기 약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일단은 먹고 나오자라는 관점에서 손절은 아니죠. 네, 익절하고 나오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두 번째 개별학제가 없는 경우 그러면 내가 기업 분석을 했을 때 개별학제가 없네 아무리 봐도 얘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 결국 처음에 투자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하지 않고 홀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보면 개별 종목이 하락일 경우에는 요렇게 저는 대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번에는 지수가 하락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장이 그렇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니까 지수가 빠지니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우르르 빠지는 부분인 건데 근데 여러분들 지수가 지금처럼 하락하는 장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네, 그렇거든요. 그리고 주가 지수는 아무도 못 맞춰요. 여러분들 1월 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전쟁 리스크 빵빵 터지면서 북한 뭐 그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가 이렇게 다 떨어지잖아요. 물론 반도체 실적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어닝 쇼크 물론 이게 예상된 실적 안 어닝 쇼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공시로 찍히고 하니까 이 리스크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리스크 지금 그렇잖아요. 뭐 대만 중국부터 해갖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네 아직 전쟁들이 이제 끝나지 않았던 부분인 거잖아요.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전쟁 가고 그리고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전쟁들이 곳곳에 일어나니까 북한도 이렇게 슬 한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한국도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물론 전쟁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겠죠. 달러 환율도 올랐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관한 이제 기대감도 생각보다 이제 약해졌던 부분이고. 근데 금리를 인하 안 하지 않잖아요. 금리 설마 여기서 더 인상에 관한 기대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차이인 거지 금리 인하도 이것도 결국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런 이유 때문에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근데 이 하락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이렇게 투자의 귀재가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 투자의 귀재가 와도 답이 없어요. 그게 그만큼 지수 하락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수가 빠져서 하락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을 합니다. 아니 지수가 빠지면 다 빠지는 건데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이유를 어떻게 왜 기업 분석을 하냐면요. 첫 번째, 결국 내가 처음에 이 기업을 왜 샀는지 복귀하기 위해서 리마인드하고 다시 새기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합니다. 이 기업이 좋아서 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수 빠지면
다 종목 다 빠지거든요. 네, 다 빠지기 때문에 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홀딩하고 있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내가 처음에 샀던 그 이유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처음에 왜 매수했는지 복귀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 분석하면서 지금 손실일 거잖아요. 뭐 수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실일 수도 있는데 뭐 손실에 대한 감정 아니면 또는 무작정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빼고 팩트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기업을 다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뭐 VT다 아니면 뭐 파두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처음에 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산 이유가 이제 그 이유가 훼손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없는지 이걸 다시 보는 거죠. 팩트에 초점을 맞춰서 맞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유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냥 지수 그러면 지수가 빠지니까 그냥 같이 빠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홀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 기업 분석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주식창은 당분간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이거 휴대폰만 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당분간 끄고 소나기 지나갈 때까지 그냥 여러분들 주식에 신경 끄셔도 됩니다. 진짜 제 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투자를 그래도 나름 조금 오래 해봤는데 보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요렇게 빠졌거든요. 요만큼 지금 최근 한 2주 동안 요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투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네, 트럼프 씨랑 시진핑이랑 하면서 이때 요때가 2018년도 때거든요. 이때 있잖아요. 주구장창 빠집니다. 1년 동안 빠져요. 1년 동안. 이때 완전 사람 진짜 미칩니다. 완전. 진짜 요때 빠지다가 19년도 회복하나 싶더만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는 좀 나았어요. 왜냐면 빠진 이제 그 경사는 깊은데 회복도 이렇게 금방 했잖아요. 요 때는 사실은 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가까이 투자하면서 이때 1년 주구장창 요때 빠질 때 이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완전 계단식 하락해서 진짜 코스피 2,500에서부터 거의 2,000까지 쭉 빠지거든요. 1년 내내. 네, 이때에 비하면 요때는 지금 빠진 거는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 소나기는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요. 자, 그러면 결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마음 관리. 그러니까 신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뭐 그냥 이런 거보다도 결국은 내 마음 관리 다시 한번 복귀해 보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기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네. 그쵸?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막대 그래프의 키가 한자라도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1%라도 주가가 올라가면 뭐 그러면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마음 관리하고 그다음에 신법 결국 투자는 결국 최종에 가면 신법이거든요. 신법. 그렇기 때문에 신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 10년 가까이 투자해 보니까 진짜 좋은 점 뭐냐면 도사가 되는 것 같아요. 도사. 도 닦는 것 같거든요. 마음 관리하고 수양하고 수련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런 비바람에도 흔들림 예전에는 흔들림이 많았죠. 네. 흔들림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의연하게 대처하고 점점 이제 도 닦는 거죠. 맞죠? 도사가 되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홀딩해서 들고 가잖아요. 절대 손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제 장담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갖고 손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손실 본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기업이 괜찮다라고 하면 기본적 그 기업 분석했을 때. 근데 언제 손실 보냐? 이럴 때 내동매매 해갖고 손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절하기 때문에 그 손절이 손실로 확정이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손절하면 손실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실 나는 개념인 거지. 여러분들 뇌동매매 해갖고 손절해서 손실 나는 경우입니다. 요런 장들 같은 경우. 근데 이거 잘 홀딩해 있으면 절대 손실 안 납니다, 여러분들.
다시 그 기업의 가치를 찾아가는 부분인 거고, 주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절을 해서 그 남는 거 갖고 또 새로운 종목 사잖아요. 올라갈 것 같은 거.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새로 매수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종목도 또 깨지죠, 맞죠? 그럼 이중으로 손실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뇌동매매 하면 양방으로 손실 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다만 이제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얼마 전에 사고 싶었던 종목 이런 것들 비싸서 못 샀던 종목 이런 것들은 뭐 조금씩 사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치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손가락 관리 잘 하시고 뭘 지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냥 앞 조금 비바람이 불구나. 아, 이게 주식은 결국 아무도 모르구나. 아무도 예측할 수 없구나. 그럼 나는 이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그냥 어플 삭제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기업 분석 다시 해보면서 내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가치가 훼손된 게 없네? 그럼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갖고 계세요. 제발. 알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끝.